자, 오늘 하는 함수 내용은 저쪽 동영상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틈나는 대로 우리 보통 이제 9시면 테스트가 다 끝나잖아, 그치? 근데 그러더라도 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사실 뭐 비니까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듣고 하세요. 알겠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라는 걸 하는데, 이 함수가 그렇죠? 약간 좀 그렇죠? 예전에 교육 과정에서 다른 단원들은 잘 그러진 않는데, 이게 함수라는 단원 자체가 좀 교육 과정이 변화되어 오면서 명칭이 살짝 사실 앞에 수식어라든지 뒤에 수식어가 조금씩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6차 과정에서 그냥 함수 이랬다면은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뭐 규칙성과 함수 이런 말을 써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함수를 보편적인, 그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보통 방법이 어떤 내용을 증명해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를 많이 하거든. 근데 연역적인 사고와 귀납적인 사고를 주로 다룹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지? 이 연역이 무슨 뜻이야? 몰라. 혹시 알아? 연역적인 사고를 한다. 처음 들어요? 귀납적인 건 아니 혹시? 말 좀 해봐. 잘 몰라? 그래서 알려줄게. 우리가 이제 수학을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수학은 연역적 사고를 철저하게, 사실 어떤 내용 자체는 대부분 다 연역적인 내용으로 다 풀어내.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전제가 있어. A라는 녀석이 딱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맞으면 그 다음 게 맞고, 얘가 또 맞으면 그 다음 게 맞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 게 틀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 밑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상황이 가요? 이게 이제 연역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가 있고, 오케이? 수학에서 그걸 가지고 정리라는 것을 어떤 내용들을 증명해내. 그러면 그 내용이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얘기를 풀어나가겠지. 이게 연역적 사고란 말이야. 상황이 이해돼요? 그 귀납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다양한 현상, 그치? 내용을 딱 봤을 때 통합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다양한 현상들이 쭉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귀납적인 내용에 부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1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야. 그리고 너네는 수1, 수2가 공통 과목인 건 알지? 문이과 공통이야. 알겠지? 그래서 문이과 공통이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계열이 이제 계열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수1, 수2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미적분, 기하, 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아마 문이과가 통합돼서 가지 않을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나머지 한 과목을 3학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냥 어찌됐건 수험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 수학 귀납법 자체는. 근데 이제 과학도 거의 귀납법을 많이 쓰지 않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실험을 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요런 내용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귀납법의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수학은 거의 연역적 사고를 거의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게끔 돼 있다.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할 내용이 사실 되게 많은데, 쉬는 시간은 선생님이 이제 따로 드릴게요. 그때 쉬면 되겠고, 이 함수라는 단원이, 그래서 요 전에 있던 교육 과정에서 규칙성과 함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8차, 우리 이제 9차? 하여간 요번에 교육 과정에 바뀐 내용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함수와 그래프라는 명칭으로 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제 이 함수를 어떠한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그 목표에 딱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상황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그것을 사실은 그래프의 정확한 의미와 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최적화가 되어야 수능을 볼 때 편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알겠지? 사실 함수란 단원이 되게 많거든. 앞에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고,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렇게 쭉 가거든. 나중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겠지만은 사실 이 앞부분 수능에서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앞부분이 있지. 앞부분의 함수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와. 알겠니? 수능에서는 안 나오질 않아. 무조건 나와. 선생님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그 개념이 그대로 나온다고. 내신이나 이런 데에서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이런 쪽 뒤쪽 파트에도 무게를 좀 많이 실죠. 왜냐하면 뭐 단원이 그거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를 뭐 어디서 내겠어. 앞에서만 낼 수는 없잖아, 그지? 골고루 낸다, 이렇게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돼요. 함수를 하게 됩니다. 함수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니?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생각을 해봐. 함수를 뭐라고 배웠어요? 함수란 그냥 y는 fx 끝. 맞지? 아닌가? 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을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깨게 만들 거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앞부분이 조금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그냥 대충 둘이 뭉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발목이 딱 잡혀. 특히나 이 함수 파트는 그래. 알겠니? 그래서 약간 좀 처음엔 어렵더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좀 쉽게 가려고 하고 막 이러면은 이 단어는 나중에 갔을 때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이랬을 때 자신의 발목을 딱 잡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정통적인 방법으로 알려주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을 잘 들어두시고 노트 필기도 잘 해놓으시고. 알겠어?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정의를 볼 건데, 자, 함수라는 것은 말이죠.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집합이 두 개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한다고? 집합이 두 개가 등장을 해서 집합 두 개의 대응 관계예요.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데, 자, 아직 정의 안 나왔어. 자, x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에 1, 2, 3이 있어. 자, y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이때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는, 뭐 4는 없다고 하자. 자, 이러한 대응 관계가 있다고 치자.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했었을 거예요. 뭐 나라, 수도, 연결해라 막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이건 뭐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하는 건데, 그지? 그때 벌써 함수의 개념을 다 공부를 사실 한 거야. 알겠니? 예를 들어서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수도가 두 개인 나라가 있나? 뭐 옮겨가서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하나지, 그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딱 이제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딱 함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수학적인, 그죠?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너네가 앞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몇 가지를 강조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수학적인 어떤 식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수학으로 식이 쫙 풀어져 있어. 그러면 얘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리딩이 돼야 돼. 알겠어요?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게 또 두 번째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그렇게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도시화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죠? 필요하다는 얘기야. 정의를 딱 얘기해주면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두 번째 y는 fx일 때, 이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이게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너네가 참고서나 잡서를 이렇게 봐봐. 그냥 달랑 이렇게 나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것을 너네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딱 한글 풀어주긴 할 건데, 너네가 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앞에 있는 집합을, 그죠? 얘가 이제 화살을 쏘는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의역이라고 불러. 혹시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요 집합 Y, 대응 관계가 이렇게 화살 맞는 애들 전체 집합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서 화살을 받은 애들이 있지, 그치? 실제로 화살을 이렇게 맞은 애들, 대응 관계가 이루어진 애들, 얘네들을 가리켜 우리는 자, 치역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치역이라고 부른다. 지금 이 용어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는 걸 뻔히 알고 있듯이, 알겠니? 똑같은 거야. 어떤 수학적 내용을 풀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외워놓는 게 맞아.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보자. 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x,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거의 모든 원소에 대해 이런 뜻이야. 알겠니?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 이런 뜻이다. 상황이 가요? 이렇게 한글로 풀어놓은 이 문장을 이렇게 수식 한 줄로 표현한 거야. 간단하게. 이게 수학의 묘미다. 알겠니?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하나가 딱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온 상황인 거잖아, 그치?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온다라는 이렇게 딱 하나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치?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될 때를 가리켜,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될 때를 가리켜서,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가령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애가 이 식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1이라는 애가 2로 갔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1로 이렇게 화살을 쐈어. 그럼 이런 걸 만족한다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 거야. 1을 넣었더니 2도 나왔고 1을 넣었더니 1도 나왔고 이러면은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상황에 가? 그래서 이게 함수의 정의야. 이것을 나만의 언어로, 알겠니? 나만의 언어로 재해석을 해주면 이런 느낌인 거야. 이 두 개의 내용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부르는 거다. 알겠니? 두 번째, 그럼 얘를 있잖아. 표현을 할 건데, 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이게 x의 원소와 y의 원소를 합쳐서, 그죠? 이렇게 순서상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좀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x, y가 있어. 알겠니? x, y가 있는데 이 x도 라지 x에, 그죠? 들어가고 이 y가 라지 y에 들어가는데 이거 곱집합이라 했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뭘 쓰는 거냐면은 저 관계식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y는 fx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순서상이 원소가 되는 그런 집합인 거지, 그지? 맞아? 이게 함수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얘는 이렇게 어떠한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잘 들어, 보통 G라고 표현을 많이 해. 자, 근데 이 G가 뭐냐면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에서 봐봐. 자, 이 집합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자, 얘의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은 바로 1, 2, 그 다음 2, 3, 그 다음 3,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을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표현해보자.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고요.
맞아요?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지? 3이 됩니다. 그죠? 이해하니?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니? 2가 된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점들, 그죠? 이러한 점들을 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아니, 선생님, 그래프는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이야. 다시, 그래프가 뭐라고? 점들의 집합이야. 자, 너네가 이 함수 단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해왔으면 선생님 이런 짓을 안 해도 돼. 근데 보통 중학교 때 둘이 뭉실하게 공부를 해와. 그 너네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내 입장이 너무 힘든 거지. 사실은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다 해오면 사실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해왔다는 거야. 그 전까지. 알겠어? 이게 전혀 뭐 선생님이 새롭게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쓰는 거를, 그죠? 중학교 때에는 그냥 둘이 뭉실하게 공부해온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상황이 돼? 이게 다 그래프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 뭐 점이 막 연결돼서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도 다 그래프긴 한데,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는 이런 것을 우리는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라고 해야 돼. 자,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다.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표현해. 그냥 상황이 되시죠? 이때 여기에 나오는 요 집합을, 요렇게 요 녀석들을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정의 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다?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fx를 식으로 표현해 놓는 거야. 자, 1이 어디로 갔니? 2로 갔죠? 2가 어디로 갔어? 3으로 갔지? 그러면 그 1과 2를 둘 다 2를 이렇게 더해준 상태잖아. 그지? 그래 놓고 나서 이거 x는 1과 2예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은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지. 1을 뺐네? 그럼 얘는 x-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x가 이때는 얼마? 3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함수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알겠죠? 이제 봐봐. 자, 요걸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자, x가 f라는 식에 들어가서, 알겠니? 그럼 이 식 자체는 누구로 이루어진 식이야? x와 상수 뭐 이런 놈들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인 거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x에 관한 함수지만 x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다항식 중에 fx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 그지? 다항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읽기도 하고, 또는 함수, 자, 함수 fx다 라고 읽기도 하는 거야. 상황이가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함수 fx다 또는 x에 관한 다항식이다, 식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표현하는 방법까지 또 알아봤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함수의 상등. 자,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고, 이게 이제 상등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맞죠? 중학교 때 무리수의 상등 공부했었지? 그리고 요 앞에 이제 1학기 단원에, 그렇죠? 복소수 상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도 상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상등이란 말은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럼 함수에서의 상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똑같은 함수인데, 그쵸? 뭘 이렇게
주구장창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자, 이 함수의 상등은 말이죠,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해야 돼.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합니다. 정의역이 같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함수가 똑같다는 것은 식이 똑같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식이 달라도 함수는 같아질 수 있어요. 식이 다른데 함수가 같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식이 똑같아도 있잖아. 함수가 다를 수도 있는 거란다. 식이 똑같아. 근데 함수는 다른 함수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봐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두 번째 내용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x. 자, 선생님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했지, 그지? 맞아? 이거에 대해서 fx가 gx를 만족할 때 이런 얘기다. 자,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f가 g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렇지, 식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다. 알았어? 식이 같다라고 해서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모든 참고서나 자습서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 알겠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무슨 x야? 같은 x지, 그지? 그래서 정의역의 같은 원소에 대하여 얘가 같은 거거든. 오케이? 이 두 개 같은 거야. 이게 뭔 소리야?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같은, 정의역의 똑같은 x값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다 이런 얘기다. 이러면 함수가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딴 건 안 돼. 알겠니? 상황 이해돼요? 근데 감은 잘 안 잡힐 것 같아, 느낌에. 자, 선생님이 막 식이 다른데 함수가 똑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막. 자, 한번 봐봐. 이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gx라는 애가 x제곱이래.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우리가. 그쵸? 연속이라면 V자 형태로 딱 생겼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맞지? 그럼 이 두 개가, 그쵸?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가 아니야. 그냥 딱 봤을 때 모양새가 다르니까 다른 함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지? 자, 그런데 있잖아, 이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두 개 함수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f랑 g랑 같다라는 것은 fx와 gx가 같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어? 식이 같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나온 함수 값이 똑같고 정의역이 똑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잖아. 맞아?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어도 1이지.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고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이 두 개 함수는 같은 함수로 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살짝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 자, 봐봐. fx가 x제곱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gx가 x제곱이래. 그냥 딱 놓고 보면 이건 함수가 같은 함수처럼 보여. 맞지? 그렇잖아.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녀석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이래버리고. 알겠니? 이 녀석의 정의역이 x1이라 할게요. 이 녀석의 정의역이 1과 0과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래버렸어. 알겠니?
그럼 이 두 개 함수는 같은 거야?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자, 얘는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고 얘는 몇 개야? 세 개지? 함수가 같은 함수가 아니야. 정의역이 다르잖아. 알겠니? 다르다. 식이 똑같다라고 해서 같은 함수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러한 경우에 F란 함수와 G란 함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살짝 쪼잔한 얘기긴 해. 알겠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는 어떻다?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를 주로 많이 다루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말장난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알겠어? 자, 다시 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다. 맞아, 틀려? 틀려, 해? 식이 다르면 다른 함수다. 맞아, 틀려? 그것도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두라고. 알겠니? 자, 다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건 뭐라고? 같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됐나? 오케이. 그렇게 좀 받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1대1 함수라는 걸 보겠어요. 자, 1대1 함수라는 것을 살펴보겠다. 자, 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1, 2, 3이라는 애가 1, 2, 3, 4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이렇게 가는 상태를 우린 1대1 함수라고 불러. 이런 형태로 가는 걸 1대1 함수라고 불러. 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가 화살을 두 번 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해서 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앞에서 함수와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놈을 쏠 수는 있었다고 했었지, 그지? 근데 얘는 같은 놈을 쏘지를 않는 상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화살을 맞는데 중복해서 맞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이 녀석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거야. x1과 x2가 서로 달라요. 자, 이러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야.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정의. 자, 이게 참이어야 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도 참이어야 해.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자리를 바꾸는데 가정과 결론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죠. 그래서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가 서로 같아요. 이런 뜻이야. 상황 이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저 식을 보면서 느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느껴줘야 되냐면은 식을 저렇게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루는 방법은 엄밀하게 그 용어의 어떤 쓰임이 정확해야만 나중에 실수를 좀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아주 살짝 건드려서 뭔가를 바꿔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정의역의 말로 풀어주면 이런 얘기야.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의 함수값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장을 그죠?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다. 얘가 어떻게 화살을 쏴가지고 대응관계를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화살을 맞는 애들이 있겠지. 근데 쏜 애가 달라. 그럼 맞은 애도 뭐한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쏜 애가 다르면 맞은 애도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녀석의 대우인데 얘가 참이므로 얘도 당연히 참이지.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어.
자, 잘 봐. 잘 들어야 돼. 두 개의 함수값이 같지. 그치? 그러면 이게 맞은 놈이 같으면 쏜놈도 같다.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다. 자, 이건 수학적인 어떤 감각을 기르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x1과 x2가 서로 다른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수값을 구해서 보았더니 그 함수값이 같아. 오케이? 함수값이 같은 상황에서 x1과 x2는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막 문제를 풀어가 보았는데 결국엔 x1과 x2가 뭐하다? 같더라.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이게. 알겠니? 조금 어렵지?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방법은 증명법에서 알려줬던 내용이야, 사실은. 알겠어? 증명법. 무슨 얘기냐? P면 Q이다를 증명하는데 결론을 부정하는 게 귀류법이라고 했었어. 기억나요? 명제 파트 선생님 강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죠.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함수값이 같은 상황을 풀어나가 보니까 결국은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모순이거든. 왜? 다르다고 해서 쭉 갔는데 결국에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이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잖아. 모순이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따라서 얘가 같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상황 이해돼?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증명 그래서 이것을 귀류법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내용을 좀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귀류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데, 자, 얘랑 함수값이 똑같지? 그치? 자, 다시 얘하고 얘가 함수값이 똑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 값을 만들어내는 녀석이 있는데, 알겠니? 그러한 녀석이 다르다고 하고 가봐야 어차피 어떻게 된다? 똑같이 유일한 놈 하나로 나온다, 이 소리거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이런 얘기예요. 특정 함수값을 갖는 원소는 유일하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알았니? 특정한 함수값을 갖는 애는 딱 하나의 x값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안 잡히네. 그냥 여기다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한번 봐봐. 자, 이게 봐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그래프야, 이것도. 알겠니? 그래프야. 근데 이건 함수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이건 함수가 되냐 안 되냐? 그냥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자,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어떠한 x값 한 개에 대해서, 알겠니? x값 한 개에 대해서 y값이 두 개 대응되는 거야. 화살을 양쪽으로 날려 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함수가 돼, 안 돼? 그렇지, 이건 함수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래프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자, 얘는 함수가 되니? 돼, 안 돼? 이건 함수가 됩니다. 알겠어? 자, 1대1 함수가 돼요? 돼, 안 돼? 돼요? 얘는 특정한 함수값을 갖는 x값이 몇 개 있니? 지금 상황이 두 개가 있지. 내가 얘기했잖아. 특정한 함수값을 갖는 x값은 유일하게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게 1대1 함수라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게 아닌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건 1대1 함수,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다. 자, 이건 함수가 되죠, 당연히. 1대1 함수 맞아요? 특정한 함수값을 갖는 녀석이 유일하게 항상 x값이 하나씩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겠니?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가 돼요. 이렇게 가다가, 알겠지?
이렇게 가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니? 끊겼어. 알겠니? 자, 이게 y축, 이게 x축 뭐 이래 볼게. 자, 이건 1대1 함수가 되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함수값을 갖는 녀석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했지? 얘들은 다 특정한 함수값을 가져. 알겠니? 그런 x값들은 다 하나야. 선생님 여기는요. 얘는 대응되는 함수가 x가 아예 없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함수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니? 이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애들만 살펴보면 얘네들은 다 x값들이 하나씩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알겠어요? 얘도 1대1 함수고 얘도 1대1 함수가 된다는 소리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죠? 오케이. 1대1 대응이라는 걸 보겠어요. 별표가 5개입니다. 별표가 5개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고, 자, 얘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장난 아닙니까? 아까는 1대1 함수라면서요. 자, 다른 얘기예요. 알겠어요? 정의가 달라. 알았니?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그 정의가 자체가 달라.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1대1 대응은 말이죠. 일단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이걸 밑바탕으로 해야 돼요. 1대1 함수를 베이스로 일단 정의를 만족을 해줘야 돼. 아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정의역의 모든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른 상태, 특정 값을 만족하는 x값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야. 선생님이 아까 공역과 치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죠. 그죠? 자, 공역은 뭐예요? y의 전체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알겠니? 그 다음에 치역은 뭐야? 실제로 나온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지? 상황이 가요?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라지 y는 f 라지 x. 이게 의미상 이런 거죠. 공역. 그죠? y 집합 전체. 얘는 의미가 뭐야? x가 들어가서 나온 함수값들의 집합, 즉 치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봐봐요. 아까 이렇게 갔던 애 기억나니? 이렇게 갔던 애? 얘는 1대1 함수라고 했지?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맞고요. 근데 1대1 대응은 되나? 1대1 대응이 돼요? 자, 1대1 대응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y의 범위가 전체잖아. 그지? 거기서 이만큼의 함수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지. 상황에 가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죠? 끊기지 않고 그죠? 끊기는 상황이 없이 쭉 대응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맞아? 그런데 봐봐요. 그럼 얘를 연속함수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알겠니? 증가만 쭉 하고 있네? 맞아? 그럼 이런 녀석은 1대1 함수가 돼요? 되죠? 특정 값을 만족하는 x값이 유일하게 하나씩밖에 없는 상태야. 알겠니? 이해되시죠? 증가만 하고 있지, 그지? 또는 감소만 하는 그런 함수들은 우리는 다 1대1 함수인 거예요. 상황이 이해됐나?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냐? 자, 1대1 대응입니까? 대응돼요? 1대1 함수는 만족했고, 그지? 자, 공역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자, 치역이 y값 전체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쪽으로 가다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증가. 얘는 쭉 계속 감소하는 거고.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바로 1대1 뭐다?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1대1 대응이 왜 별표를 5개를 치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배우지 않지만 조금 있다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역함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알겠지?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역함수가 뭐가 존재하기 위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1, 2, 3이 있고, 자, y라는 집합이 이렇게 2, 3, 4 이렇게 있대요. 2, 3, 4. 5가 만약에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얘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1은 3, 2는 4, 3은 2 이렇게 갔대요. 자, 이거 1대1 함수 맞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1대1 함수 맞아? 맞죠? 근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 이 치역과 공역 전체가 같지는 않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F라고 한다면 이것이 거꾸로 오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 알겠니?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도 함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포인트가 그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쪽을 이제 정의역으로 보았을 때 이런 얘기다. 알겠어요? 자, 이쪽을 정의역으로 보았을 때 이 자체가 함수가 되려면 안 쏘는 녀석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녀석이 없어야 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개의 원소가 있어. 그럼 대응된 녀석도 몇 개? 3개가 돼야 되고 여기가 10개야. 그럼 여기도 10개가 딱 돼서 1대1 함수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치역이 다 원소의 개수가 다 뭐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황이가?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게 바로 1대1 뭐다? 대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6번째 갑니다. 자, 항등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항등이란 말은 참 자주 앞에서 쓰였었다. 어떤 느낌에서 쓰였냐면은 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쵸? 뭐 그런 식이었다 이런 얘기죠.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항등함수였는데, 자, 이 항등함수는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모든 x에 대하여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다에 대하여 fx가 x를 만족할 때 이거는 말이지. 나중에 이제 무식한 애들이 이렇게 오는 거야. y는 x라는 녀석밖에 없어요. 항등함수가. 이따위로 공부하면 이제 마탱이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지금 fx라고 적었지. 얘가 x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집어넣는 값에 대해서 모든 값에 대해서 얘가 똑같이 나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 녀석은 굳이 x가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야. 얘가. 상황이가 우리 함수를 정의할 때 항상 식의 모양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알겠니? 왜냐? 집어넣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식의 모양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fx는 x제곱입니다 이래놨어. 알겠니? 이게 항등함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모른다가 정답이야. 왜? 얘가 만약에 x라는 정의역이 0하고 1이야. 알겠니? 그럼 0 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오잖아.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정의역이 이렇게 세팅되면 이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식의 모양에 현혹되지 말란 얘기야. x가 다시 x가 된다 해서 이건 무조건 식 자체가 x다.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그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면 이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식의 모양에 현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얘가 만약 이렇게 가는 게 항등함수다라고 하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반드시 대응이 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식이 무엇인지는 사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식이 항상 유일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만 가면 돼. 알겠니?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fx를 다른 말로 아이덴티티,
항등함수다. 이렇게 ix라고 표현합니다. i 이렇게. 알겠죠? 상황 이해돼? 자, 그럼 볼까? 예를 들어서 자, 정의역이 오케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정의역을 가지고 항등함수의 종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알겠니? 그럼 몇 개라고 대답하는 게 맞냐면 수도 없이 많다가 정답이야. 알겠니? 왜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지? fx가 x면 당연히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그치? 그럼 항등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 아, 그럼 이것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이러한 정의역에서. 알겠니? 이것만 있나? 아니지. x 5제곱도 있고. 맞아? x 7제곱도 있고. 아,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알겠니? 이게 다 뭐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이렇다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됐나? 아, 오케이. 네. 그런데 참고. 자, 참고. 만약에 x가 실수 전체 집합이야.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알겠니? 정의역 자체가 이건 뭐 이렇게 넣지 말고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이렇게. 알겠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항등함수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야. 알았니? 그게 바로 y 콜 x다. 알겠니? 언제? 실수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정의역이 얘가 정의역인 상태에서는 얘가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ix는 유일하게 그냥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이 돼? y 콜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 나온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요거는 그냥 자, 이제 상수함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니까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모든 x에 대하여 fx가 상수 c일 때 이것을 우리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 이렇게 있고 y에 이렇게 0, 1, 2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놈한테만. 알겠니?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함수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를 할 건데 알겠니? 일단 문제는 오늘 못 풀었잖아. 그죠? 많이 못 풀었는데 다음 시간에 함수 문제를 풀고 나서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 설명을 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한 번씩들 풀어와. 문제는 다 풀어줄 테니까 알겠니? 오케이.